이 시간에 아직도 붕어빵을 굽고 계셨어요? 손님은 없지만 이 불이라도 켜두지 않으면 나 자신이 사라질 것 같아서요. 손이 다 갈라졌잖아요.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얀 김 사이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정화야. 붕어빵 틀 위에 반죽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왜 왔어요? 25년 만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화야. 나야. 강도윤. 그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목을 봤습니다. 낡은 은팔찌. 25년 전 제가 직접 채워줬던 그 팔찌였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 아들이요. 주원이.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제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졌습니다. 그녀가 내 아이 이름을 어떻게 알지? 저는 의사입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렸지만 정작 한 사람의 마음은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의 한마디가 제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당신 아들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25년 전 저는 그녀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교통사고, 새벽 버스 정류장,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숨진 20대 여성. 이름은 정화.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잘 됐잖아. 이제 현실로 돌아와.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을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정해준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 형식만 남은 부부관계. 결국 5년 전 우리는 이혼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입니다. 넓은 집, 높은 지위, 하지만 텅 빈 마음. 그런데 그녀는 죽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그녀는 이 거리 어딘가에서 혼자 살아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오랜 투병 끝에 조용히 눈을 감으셨죠. 장례를 치르고 저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재. 아버지가 평생을 보낸 그 공간. 책상 옆에는 오래된 금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생일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철컥.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병원 관련 문서, 재산 관련 서류, 그리고 맨 아래 깊숙한 곳에 낡은 봉투 하나, 입양 관련 개인 문서.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종이 한 장, 노랗게 바랜 각서, 양육권 포기 각서, 정화의 이름, 그리고 아버지의 서명. 날짜 옆에는 붉은 펜으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0년 3월 12일 마이너스 처리 완료.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이건 뭐야?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각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본인은 아이의 장래를 위해 일체의 양육권을 포기하며 향후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 것을 서약함. 날짜는 25년 전, 제 아들 주원이 태어난 바로 그 해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도 한 장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정화.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은팔찌가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녀에게 권력을 이용해 아이를 빼앗은 거였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25년 동안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아이를 빼앗긴 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채, 세상에 홀로 남겨진 채. 저는 차를 몰았습니다. 그녀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곳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경찰들이 소리쳤습니다. 불법 노점 정리 중입니다. 비켜주세요. 리어카가 뒤집혀 있었습니다. 붕어빵 틀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정화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 사이를 뚫고 달려갔습니다. 정화야?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피로와 수치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긴 왜 왔어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까지 해야 해? 그녀는 웃었습니다. 지친 미소였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에요. 당신은 사람을 살리고 나는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는 거죠. 그게 우리의 차이예요. 그녀는 다시 리어카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잃고서야 자기 자리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주원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주원아? 여긴 왜? 주원의 시선이 정화에게 향했습니다. 그녀의 팔목, 낡은 은팔찌가 보였습니다. 25년 전 제가 직접 채워줬던 그 팔찌. 주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며칠 후 주원은 병원 근처 시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상인 아주머니들이 붕어빵 노점을 보며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장이 첫사랑이었다고, 그 사이에 아이도 있었다고. 주원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붕어빵 노점을 바라봤습니다. 정화가 혼자 반죽을 굽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주원은 정화를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에 멀찍이 서, 퇴근길에 골목 모퉁이에서 정화는 매일 같은 시간에 나와 붕어빵을 구웠습니다. 손님이 없어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주원은 궁금했습니다. 왜 저 여자는 저렇게 살까? 왜 저 자리를 떠나지 못할까? 일주일째 되던 날, 주원은 용기를 냈습니다. 정화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주머니, 붕어빵 하나 주세요. 정화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의사 선생님이네. 요즘도 바쁘죠? 주원은 붕어빵을 받으며 정화의 손을 봤습니다. 갈라진 손, 굳은 살 박힌 손가락, 그리고 손목에 낡은 은팔찌. 주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팔찌, 병원 원장실에 걸려있던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 그 사진 속 여자도 똑같은 팔찌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팔찌, 어디서 나신 거예요? 정화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팔찌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오래됐어요. 아주 오래됐어요. 누가 준 건가요? 정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25년 전에 사랑하던 사람이 줬어요. 주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날 밤, 주원은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를 정리하던 중, 서랍맨 아래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입양 관련 개인 문서. 주원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 젊은 시절의 정화, 배가 불러있고 팔찌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서 한 장, 양육권 포기 각서. 날짜는 25년 전. 주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게 뭐야?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아주머니가. 정화는 여느 때처럼 붕어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주원이 섰습니다. 정화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또 왔네요. 붕어빵이 그렇게 맛있어요? 주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화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화가 이상한 듯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주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주머니가 제 어머니 맞죠? 붕어빵 틀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쿵! 김이 하늘로 퍼졌습니다. 정화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졌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말 들을 수 없어요. 주원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왜요? 사실이잖아요. 정화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그 말 들을 자격 없어. 그 이름으로 불리는 순간 25년 동안 버텨온 내가 무너질 것 같아. 주원이 울먹였습니다. 버린 게 아니라면 왜 25년 동안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정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올 수 없었어. 너를 보는 순간 너를 망쳐버릴 것 같아서. 주원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저는요? 저는 평생 궁금했어요. 내 엄마가 누군지, 왜 저를 낳고 어디 갔는지. 정화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를 지키려고 했던 거야. 나 같은 엄마 곁에 있으면 넌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았어. 주원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도 만나고 싶었어요. 단 한 번이라도. 정화가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주원을 향해. 하지만 미처 닿기 전에 손을 거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그 순간 저는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주원아. 제 목소리에 두 사람이 돌아봤습니다. 정화 씨도 주원이도. 이제 그만 아파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25년 동안 우리 모두 충분히 아팠잖아요. 정화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지키지 못한 여자, 제가 몰랐던 진실, 그리고 25년 동안 혼자 견뎌온 한 여자의 사랑. 한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정화의 노점은 다시 세워졌습니다. 간판에는 새로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시 핀 붕어빵. 주원이 반죽을 굽고 저는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정화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붕어빵 틀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켜켜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5년. 우리는 25년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찾았습니다. 식어버렸던 붕어빵을 다시 데우듯 멈춰버렸던 우리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했습니다. 그게 기적이었습니다. 주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이 반죽 좀 봐주세요. 저는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정화가 우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25년 만에 피어난 미소. 그 미소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상처는 피로 남지 않습니다. 마음에 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마음이 용서로 바뀌면
비로소 인생은 다시 시작됩니다. 진실은 늦게 왔지만 그래도 왔습니다. 식어버린 붕어빵도 다시 데울 수 있듯이 멈춰버린 인생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차가워도 마음은 다시 데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50대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함께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정화는 25년 동안 혼자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결국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온기를 전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